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그 서브스케프라리스 머슬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임상 증례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회전근개에서 극상근 쪽은 뭐 이렇게 아나토미도 많이 공부가 돼 있고 초음파 검사도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서브스케프라리스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스 머슬은 그 스케플라의 앞쪽에 이제 포스에서 오리진해서 이제 레서 튜버로스트에 인서션을 하게 되는데 레서 튜버로스트에 인서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부의 파이버는 인트라 아티클라 인서션을 한다. 포베아 캐피투스에 인서션을 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그 레서 튜버로스트 아래쪽으로 머슬 투본 머슬이 직접 인서션하는 그런 양상을 인서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서브스케프라리스 머슬은 이제 그 크기를 보게 되면 전체 회전근개의 한 5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 내지 6개 텐던으로 이제 인서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퍼 텐드 인서션한 부에 어퍼 한 60% 정도는 이제 텐디너스 인서션을 하게 되고 아래쪽에는 이제 그 머스큘라 인서션을 하게 됩니다. 즉 머슬 투본 인서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서션하는 그 풋프린트를 위의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뭐 풋프린트는 이제 그 위아래 길이는 한 2.5cm, 그 다음에 이제 내측 폭은 한 10 내지 한 20mm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고자에 따라서 이제 다 그 면적이 좀 달라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전에 보고된 거 면적은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고된 면적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위아래 길이가 이제 5cm 정도 되고 이제 내측 폭이 한 10mm 정도 된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최근 보고일수록 프린트의 면적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초기에는 이제 마크로스코픽하게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풋프린트의 면적을 결정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제 현미경으로 조직학적으로 따져서 이제 그 풋프린트의 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도 더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브스케프라리스 머슬은 포스테리어 코드에서 오리진하는 어퍼 서브스케플라 너브하고 로어 서브스케플라 너브에 의해서 이제 인너베이션을 받는데 이 너브들은 상당히 베리에이션이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퍼 서브스케플라 너브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한 51%가 되고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어 서브스케플라 너브는 이제 더 다양하게 이제 변이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소라코 도살 너브에서 오리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그 너브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서브스케플라 너브는 5, 6, 7 너브 루트에 지배를 받는다 그런 걸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임상적으로 볼 때 뭐 서브스케플라 너브가 페리페럴 뉴로파시가 생겨서 뭐 이렇게 마비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여기 텐던 수술을 하거나 모를 때 이아트로제닉하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너브 손상을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그 서브스케플라리 너브의 그 인서션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 텐던의 어퍼 포션은 포비아 캐피투스의 인트라아티클라 인서션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서 튜브로스트에서만 이제 호라이젠탈하게 롱기탈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어퍼 포션을 볼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두 번째 연구가 되겠는데 이제 그 서브스케프라리스의 풋프린트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개 이제 위아래 이렇게 폭이 한 4cm 정도가 되고 내측으로 폭은 한 2cm 되는 걸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최근에 보고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하게 서비스 캐플라리 파셋을 이제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F1, 2, 3, 4 이렇게 구분을 했고, 특히 이제 그 다음에 2차원적인 분석이 아니고 3차원적인 분석으로서 이렇게 입체적인 면적을 이렇게 따져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그 풋프린트의 면적은 위아래로 한 5cm 정도 되고 내측으로는 한 2cm 정도 되더라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퍼 포션의 이제 F1의 파셋의 인서션한 부위는 우리가 통상적인 초음파 검사 방법으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겠고, 이제 우리가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을 보면서 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를 초음파 빔을 조사해야 이 부위가 이벨리에이션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브스케프라리스 머슬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휴메레스의 인터널 로테이션인데, 인터널 로테이션이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가 이제 휴메랄 헤드의 앞쪽을 이렇게 이제 레서튜버스 인서션하면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카니컬하게 그 앞쪽을 엔테리어 숄더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히 이제 0도 에비덕션, 그 45도 에비덕션 시에는 서브스케프라리스가 가장 큰 지지를 한다는 것이 이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서브스케프라리스는 그 인프라스피나투스하고 같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이나믹 리가멘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휴메랄 헤드가 이제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리플렉식하게 그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컨트랙션 돼서 휴메랄 헤드가 이제 뒤쪽으로 이제 디스로케이션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약에 휴메랄 헤드가 앞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이제 인프라스피나스하고 트랜스 마이너스 머슬이 이제 리플렉식하게 컨트랙션이 돼서 휴메랄 헤드가 이제 앞쪽으로 빠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팔을 올릴 때 델토이드가 이제 끌어올릴 때 수프라스피나투스에서 이제 그 휴메랄 헤드를 롤링 시켜서 이쪽이 어버드 트랜스레이션이 안 되게 하지만, 또 이제 그 서브스케플라리스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가 휴메랄 헤드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델토이드 머슬의 기량에서 휴메랄 헤드가 업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돼서 이제 충돌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다이나믹 리가멘트 역할이나 이런 역할들은 결국 이제 휴메랄 헤드의 엑시스 오브 로테이션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가 태워가거나 기능 못하면 휴메랄 헤드가 팔올 때 어버드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임핀지가 되고, 결국 임핀지가 반복되다 보면 또 그쪽 위쪽에 있는 뭐 그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텐던을 태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 이제 그것이 또 임핀지가 더 심해지고 결국 이제 아스로페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뿐만 아니라 서브스케플라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다 휴메랄 헤드가 임핀지 되는 거, 아이크로면 임핀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치료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용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임피지먼트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회전근개를 강화시켜주고, 회전근개 뭐 증식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것은 심줄 자체만을 이제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임피지먼트를 예방해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보고했던 그런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풋프린트를 보고하신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파셋을 이제 1, 2, 3, 4, 4개로 이제 구분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파셋 1이 가장 면적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서브스케이플라리스의 테어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라포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스 클래시피케이션 타입화는 가리게 되는데 서브스케이플라리스의 어퍼 쿠션 일부만 뭐 텐디노시스 또는 아주 미세한 테어가 있는 것이 타입 1이 되겠고요. 타입 2는 이제 서브스케이플라리스의 어퍼 쿠션 3분의 1 정도가 테어가 되게 되면 이제 타입 2.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테어가 되게 되면 이제 타입 3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다 이제 테어가 되게 되면 이제 타입 4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입 4에서 이제 휴머럴 헤드가 앞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돼 있으면 트랜슬레이션이 돼 있으면 타입 5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어퍼 팟에서 일부만 이제 이렇게 테어가 있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테어가 보게 되면 이게 그 서브스케플라리스의 바깥쪽 부분이 아니라 안쪽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이제 디라미네이션, 그러니까 인서션 하는 데서 떨어지는 식으로 이제 테어가 진행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 타입 1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파셋 1에 어느 정도가 이제 이게 테어가 되는 것이 타입 2A. 이것도 이제 3분의 1 정도가 되니까 타입 2B인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그 타입 2B에서는 그 서브스케플러 어퍼 포션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인서션하는 부위가 일부가 이제 디스럽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입 2가 되겠고, 타입 3는 이제 그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이제 테어가 된 건데, 여기서도 상부에서는 완전히 바깥 레터럴 인서션이 디스럽션이 되어 있지만, 하부에서는 디스럽션이 안 돼서 리트렉션이 될 수가 없겠죠. 이제 리트렉션이 안 되고 유지가 됐다는 거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타입 4에서는 이제 3분의 2 이상 이 테어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예측의 일부는 이제 완전히 디스럽션이 되어 있지 않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것은 이제 외견상으로나 보게 되면 이제 전체 완전 파열이 된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완전 파열이 돼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인서션 부위가 하나도 없고 다 디스럽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휴머럴 헤드가 앞쪽으로 서브룩세션 돼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쪽으로 이제 임핀지가 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브스케플라리스 테어가 이제 처음에 진행될 때 안쪽에서 이제 보통 뭐 인서션 부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내층에서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디라미네이션 인서션에서 떨어지는 양상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그쪽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디라미네이션이 되는지 그것이 있는지를 이제 가장 보는 게 쉽진 않지만 이제 중요한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뭐 다른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중요성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팔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고, 그 이제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고 재활치료 효과가 없는가를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극상근이 이제 물론 파열이 됐으니까 올리지 못하는 거겠죠. 극상근이 뭐 다 당연히 파열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어퍼 포션과 로어 포션이 다 디스럽션 파열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재활치료를 해봤더니, 여기서 9명을 재활치료했는데 1명도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명도 이제 팔이 올라가는 거가 되질 못했다는 거죠. 올라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브스케플라리스가 하나도 파열이 없고, 이제 극상근하고 극하근만 파열되어 있는 사람들은 15명 중에서 14명, 그러니까 90% 이상이 재활치료로 양호한 호전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완전 파열이 되게 되면 재활치료를 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이제 우리가 팔을 올리는 재활치료를 할 때 그만큼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근육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치료할 때도 항상 그 서브스케플라리스의 기능을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 논문으로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스케팔리스 머슬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중요해진 머슬로 이제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극상건 이제 그다음에 극하건 그쪽으로 이제 모든 치료가 집중이 돼 있고 서브스케팔리스는 이제 그 좀 무시되는 그런 텐던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MRI나 내시경이 많이 시행이 됨으로 해서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 파일에 대한 이제 발견도 많이 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됨으로 해서 최근에서는 이 서브스케프라리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쪽에도 이제 포커스를 대고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 대상이 되는 그런 심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게 되면 제목도 이제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서브스케퍼라이스 테어, 경과하고 테어, 히든 앤드 퍼가튼 노모아 더 이상 히든하고 퍼가튼 잊어버려진 그 심줄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브스케퍼라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이제 이학적 검사,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검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라포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법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한 논문으로서 이제 서브스케퍼럴 텐던이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텐던이라는 것이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최근에 그런 거를 보여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서브스케플라리스를 리페어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극상근의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리페어 했을 때 그 극상근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로테이터 케이블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회전근개를 연결해주는 그 케이블이 있죠. 여기 로테이터 케이블이 있는데 로테이터 케이블의 메디알 앞쪽에 있는 그 인서션 부위를 복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서브스케프라스를 치료한다는 것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 서브스케프라스를 같이 이제 그 리페어를 해줬더니 리페어 이제 수프라스피란투스의 수술 후 재파열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재파열률이 많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그 리페어를 안 했을 때는 61%에서 재파열을 했는데 그 서브스케프라스를 리페어를 해줬더니 그 재파열률이 13% 정도로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서브스케프라스의 중요성이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서브스케프라스를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텐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것은 이제 서브스케프라스 전용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여기 인터널 로테이션 라그 사인이라 그래서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에서 그 팔꿈치가 이제 90도 이상 구부러진 상태에서 손을 인터널 로테이션에서 손바닥이 바깥으로 보게 이렇게 띄워놓은 검사자가 띄워놓으면 치료 환자가 이제 그것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으면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거나 몸으로 다시 붓거나 하면 그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를 그 테어를 암시해주는 강력한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 라그 사인이라고 하고 요것은 이제 그 팔꿈치를 이제 그 90도 이상 구부린 상태고 그다음에 팔꿈치가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몸하고 수평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제 손목을 구부리지 않고 손목이 이제 뉴트럴 상태로 된 상태에서 배를 누를 수 있으면 배를 힘있게 누를 수 있으면 정상인데 서브스케플라 테어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 그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는 배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지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정도 심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이거 벨리 프레스 테스트라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나폴레옹의 그 자세 그 군복 입고 자, 정장 입고 찍은 자세하고 똑같다 그래서 라플랭 테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베어그 테스트인데 베어그 테스트는 이제 팔을 90도 에비덕션, 엘보 플렉션 한 상태에서 엘보가 이제 앞쪽 수평 상태에서 앞으로 나온 상태이고 손목이 이제 플렉션 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반대쪽 어깨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으면 되는데 서브스케플라 테어가 있으면 이제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고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브스캐플러리스 테어가 있어서 이쪽을 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요거 이제 서브스캐플러리스 테어를 암시해주는 소견이고, 이제 요거 인터널 라그 사인 대신에 이제 요거 리프트업 테스트라고 해서 손을 인터널 로테이션 해서 손등을 이제 허리에다 댄 상태에서 이제 뒤로 막 뛰어서 뒤쪽으로 이제 밀라고 하면 이제 서브스케이프로 테어가 있으면 밀릴 수가 없죠.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테스트인데 대개 이제 이 중에서 뭐 가장 연구에 따르면 가장 센시티비티가 이제 높은 게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락사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페시피티가 가장 높은 게 이제 그 벨리 프레스 테스트, 나폴레옹 테스트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꼭 반드시 이제 이 서브스캐플러리스 검사할 때는 해야 되는 게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레지티브 뉴트럴 상태에서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해서 통증이 있는지, 그래서 유크니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뉴트럴 상태에서 뉴트럴 상태에 이제 그 상완을 몸에다 대고 엘보 90도 플렉션 한 상태에서 엄지가 위로 한 상태에서 패시브하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래서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비덕션 90도 에비덕션 한 상태에서 이스터널 로테이션에서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이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프로전 숄더 같이 이제 그 캡슐에 어디전이 있어서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뉴트럴 상태에서도 당연히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있고, 90도 에비덕션 상태에서도 이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뭐 그 서브스캐플라리스 머슬 스파즘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리미테이션 된 경우에는 뉴트럴 상태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을 보이지만 90도 에비덕션한 상태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증례는 나오겠지만 서브스캐플라리스 머슬에 뭐 미세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뭐 그래갖고 머슬 스파즘이 발생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뉴트럴 90도 에비덕션 상태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없다. 이걸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각 그 테스트에서 이제 그 서브스캐플라리스 어퍼 로어 포션에 얻은 것이 이제 더 많이 기여를 하느냐 해서 이 EMG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퍼 서브스캐플라리스 머슬에 니들 EMG를 삽입하고, 그다음에 로어 서브스캐플라리스 니들 EMG를 삽입해서 벨리 프레스 테스트하고 리프트업 테스트를 해서 봤더니 그 벨리 프레스 테스트를 할 때 어퍼 서브스캐플라리스가 이제 가장 많이 액티베이션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벨리 프레스 테스트는 어퍼 서브스캐플라리스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리프트업 테스트, 리프트 뒤로 해서 손 띄는 리프트업 테스트는 로어 서브스캐플라리스 액티비티의 머슬의 상태를 텐던의 상태를 가장 많이 반영한다.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서브스캐플라리스 테어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연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음파 검사가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해전계 파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한테서 약 31%에서 서브스캐플라리스 파열이 같이 동반되어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임상에서 우리도 보고 거의 느끼는 거지만 극상근이나 그쪽에 회전근개 파였을 때 상당히 많은 퍼센트에서 서브스캐플라리스 테어를 이제 동반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스프라스프란스 테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이제 임피지먼트가 있고 그런 경우인데, 임피지먼트가 있으면 로테이트 커프 쪽에 이제 그쪽에서 가장 임피지가 또 많이 일어나고, 로테이트 커프 쪽에 임피지가 있으면 그 내측에 있는 서브스캐플라리스도 당연히 임피지에 포함되니까 그쪽에 파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렇게 같이 동반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 정도에서는
서브스케프라리스 단독 테어 갖고 수술의 대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서브스케프라리스 상당히 중요한 뭐 수술 대상이 되는 근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술 전 초음파 검사하고 수술 후에 내시경 검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초음파 검사는 센시티비티는 전반적으로 한 39% 그러니까 40% 정도 센시티브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스페시피티는 93%로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뭐냐면 초음파 검사로 정확하게 서브스케프라리스의 모든 파일이나 그런 걸 디텍트가 잘 안 된다.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의 정확도는 75.8%였고 스몰 타입, 특히 이제 스몰 테어가 있을 경우에 아까 이제 타입 1, 2, 3, 4, 5로 나눈다 그랬죠. 타입 1, 2, 그러니까 타입 1, 2라는 것은 어퍼 3분의 1에서 일부가 이제 그 미세한 텐디노패스나 뭐 그런 걸 보이는 경우, 디스럽션을 보이는 경우고, 타입 2는 이제 3분의 1 정도 테어를 보이는 거가 타입 2인데, 요런 미세한 타입 테어에서는 약 센시티비티가 이제 42% 정도로 이제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매시브 테어, 큰 테어 타입 3, 3분의 2 이상 테어가 됐거나 전체적으로 테어가 된 경우에는 79%로 이제 상당히 높더라. 그렇지만 이 79% 아주 높은 그런 건 아니죠. 이 테어의 정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들 연구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가 상당히 이제 센시티비티가 낮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진단 평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그 숄더 서전은 그 서브스케프라리스 테어를 철저히 잘 리페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리 오퍼레이티브 초음파 진단 갖고 이게 다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또 이제 그 내시경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깨 앞쪽에 초음파가 이제 정상이 될지라도 어깨 앞쪽에 이제 지속적인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서브스케프라 테어에 의해서 할 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그쪽을 더 이제 검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이미지를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큰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 보니까 본의 이레귤라티가 있어서 이쪽에서 뭐 하이퍼에크 체인지가 있는데, 아마도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병변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레프트에서는 정상으로 보였지만 내시경에서는 타입 1 서브스케프라 테어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 부위가 테어였던 것 같습니다. 요에서는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가 테어가 되고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걸로 보여서 이제 타입 4로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제 진단을 붙였는데, 내시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타입 4로 보이는데 이제 컴플리트한 럭처였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초음파에서는 이제 타입 안으로 했는데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갔을 때 정상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소견하고 이제 내시경하고 이제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런 보고나 아니면 앞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른 소견으로 봤을 때 우리가 특히 이제 대개 이제 서브스케프 테어가 있게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디라미네이션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테어가 진행되기 때문에 요런 부위를 철저히 우리가 잘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브스케이플라리스의 미세한 테어, 또는 서브스케이플라리스가 테어돼서 이제 리트랙션 된 정도, 그다음에 이제 동반된 바이셉스 텐던의 디스로케이션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그 레스 튜버리스트의 텐던이 다 이제 디스럽션 돼서 안 보이는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서브스케이프라리스 머슬의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이제 예후에 상당히 중요한데, 수프라스피나스도 마찬가지고 그 서브스케이프라리스 머슬의 파이브로시스 정도를 초음파로 이제 MRI 검사로 제 평가가 가능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이 이제 특히 그 서브스케프라리스에서 이제 중요해서 그 아나토미를 잘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이라는 것은 수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 사이의 공간이죠. 그 간격이고, 그 간격에 이제 바이셉스 롱헤드 텐던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바이셉스 롱헤드의 표층은 이제 코라쿠시마럴 리가멘트가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심층은 수페리어 글레린 휴메랄 리가멘트가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후드루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 안쪽으로 이제 서브룩세이션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바이셉스 롱헤드가 디스로케이션 될 수 없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하고 있는데, 바이셉스 롱헤드가 메디알 사이드로 이제 뭐 서브룩세이션 됐다, 디스로케이션이 돼 있다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코라쿠시미랄 리가멘트, 그다음에 수페리어 글레린 휴메랄 리가멘트, 또는 이제 그 앞쪽에서 받치고 있는 서브스케프랄 테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브스케프라리스를 그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항상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에서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 프로볼을 어깨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프로볼을 세워서 이렇게 되게 되면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을 볼 수가 있는데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일부 보이고 서브스케플레스가 내측에 보이고, 그 사이에 이제 바이셉스 텐던이 보이게 됩니다. 텐던이 보이고, 그다음에 바이셉스 텐던을 여기 덮고 있는 구조물은 그냥 코라쿠슈메랄 리가멘트가 되겠죠. 코라쿠슈메랄 리가멘트가 되고, 심층에서 이제 받치고 있는 구조물은 수페리어 글레린 휴메랄 리가멘트가 됩니다. 리가멘트가 되는데, 여기서 프로볼을 약간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높게 프로볼을 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틸팅을 하게 되면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메디알 포지션을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프로볼을 이렇게 대서 보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약간 틸팅을 시키게 되면 그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어퍼 파이버를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을 보면서 프로볼을 틸팅 시켜서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어퍼 포지션의 롱기튜디널 이미지를 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논문에 나왔던 건데, 레스 튜버러스가 있고, 그 위쪽에 포비아 캐피투스 쪽에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어퍼 파이버가 인서션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을 보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프로브를 아래쪽으로 내측으로 틸팅시키게 되면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어퍼 파이버를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가 이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레서 튜버리티 쪽에 오게 되면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서 튜버리티가 있고, 여기 콘다일이 있고, 그래서 텐던이 이렇게 서브스케프 텐던이 가서 붙는 서브스케프라리스 텐던의 롱기튜디널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서 가고,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텐던 길이가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머슬 투본을 인서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요 이미지를 서브스케프라리스의 롱기튜디널 이미지, 어퍼 포션, 미드 포션, 로어 포션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보니까 여기 이것도 어퍼 포션 아니고 아마도 서브스케프라리스의 뭐 미드나 로어 포션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새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브를 이제 아까 수평으로 된 거에서 이제 수직으로 위아래로 되게 되면 이제 라스 튜버러스티에 인서션하는 서브스케프라리스의 멋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서브스케프라리스가 4개 내지 6개 텐던 번들로 인서션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텐던 번들이 대개는 한 4개 정도 보이고 많으면 6개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프로브를 더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이제 레스트 튜브레스트에 인서션하는 그 텐던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프로브를 더 내치기로 이동하게 되면 텐던하고 이제 머슬들이 혼재해서 보이는 그런 머스큘러 텐디니스 정션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미세한 테어에 대한 소견을 보이시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을 해서 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스펠 그루브가 되겠고 바이스펠 텐던이 되겠는데, 요거 이제 뭐 요 넘버링이 좀 틀렸습니다. 요게 뭐 2번이 바이세스가 아니고 요 3번이 바이세스 텐던이 되겠고, 요것이 서브스케플라스 텐던이 되는데, 텐던 심층에 있게 하이포 에퀴 클레프트가 있죠. 이렇게 요런 거가 이제 좀 애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것이 이제 미세한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스케플라스의 어퍼 파이버의 미세한 파일이다. 요건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본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수평으로 프로브를 위아래로 대서 이렇게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을 수평으로 대서 본 모습이고, 요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위아래로 프로브를 대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트랜스버스 스캔이 되겠는데, 이쪽에 이제 바이세스 롱헤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케프라스 어퍼 포션, 미드 포션, 로우 포션인데, 요 부위에 그 인트라 서브스탄스 테어 같이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그 테어를, 미세한 테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럴 경우에도 우리가 라이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면 통증이 있거나 위크니스를 보일 것이고, 그거 갖고 이제 이학적 검사에서도 이제 파열에 대한 그 소견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것도 이 미세한 파일인데,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에서 바이스 텐던이 있고 그 내측으로 서브스케프라 텐던이 보이는데, 서브스케프라 텐던의 심층에 이렇게 하이포 에퀴가 클레프트가 보인다는 거죠. 각도를 좀 달리해서 보였더니 클레프트 상당히 이제 길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인트라 서브스탄스 테어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프로브를 위아래로 이제 대서 본 모습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시리악스 홈페이지에 증례 보고가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 보게 되면 저희 시리악스 정형 연구에 증례 및 뭐 거기에 보게 되면 자료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증례를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증례를 이제 부위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6세 남자고 이제 오른쪽 어깨 통증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특별히 무리하거나 뭐 다치고 그런 거 없이 이제 통증이 시작되었고요. 통증은 밖으로 제낄 때, 그다음에 또 안으로 밀거나 당길 때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학적 검사를 해봤더니 뭐 관절 가동범위 제한은 없었고, 저항에 대한 의전시 약간 통증이 있었지만, 저항에 대한 내의전시 심한 통증을 보였다. 저항에 대한 내의전시 안으로 미르세 하고 이제 저항에 대한 내의전시 심한 통증을 보였고, 리프트업 테스트의 파지티브 소견을 보였고, 벨리 프레스 파지티브 소견을 보였고, 베어허그 테스트의 파지티브 소견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미세한 파열이지만 이제 약간 이제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학적 검사에서 파지티브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을 얻을 수가 없었고요. 이 초음파 검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서브스케프라스 어퍼 포션에 이제 그 하이퍼 클레프 테어를 보였고, 프로브의 위치를 달리했을 때 더 크게 잘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됐을 때도 이제 프로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한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어깨에 통증이 있고 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50견이나 아니면 회지성 수프라스피나투스의
심한 파열은 대개 이제 전문 사람한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 진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대개 뭐 견봉쇄골 관절에 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흉골쇄골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충돌증후군 또는 활액망염, 시너바이티스, 점액낭염도 이제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때의 견갑하근건의 문제도 반드시 우리가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 환자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앉은 상태에서 뭐 관절 같은 범위 주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MTcan, 그다음 풀캔, 그다음에 스피드 테스트는 뭐 기본적으로 다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제 경각한 거는 이제 철저히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호라이즌탈 어덕션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 테어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 통증이 있나 없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누워서 하면 상당히 더 정확하고 이제 정확하게 검사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만약에 뉴트럴 상태에서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90도 에비덕션 상태에서도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프트 테스트, MT 테스트 뭐 그런 거, 베어허그 테스트를 꼭 같이 이제 그 검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세한 진단 파일 같은 것도 이제 놓치지 않고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증례 보고에서 보게 되면 그 아래 또 유사 증례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증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 쪽에서 봤는데 바이세ፕ스 텐던이 보이는데 바이세ፕ스 텐던이 너무 크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세ፕ스 텐던이 너무 크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이것도 좋지 않은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충돌 증후군이 있거나 그랬을 때 바이세ፕ스가 이제 부딪히면서 바이세ፕ스 텐던이 이제 이렇게 스웰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살 스웰링이 있습니다. 버살 스웰링이 있다는 거, 버살 스웰링이 있다는 건 이제 그 임핀지먼트가 계속 되고 있었다는 거죠. 되고 있다는 걸 암시주는 소견이고, 그 다음에 이 발수 텐던 내측으로 서브스케플라이즈 텐던이 잘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하이포 에퀴하게 전반적으로 이제 서브스케플라이즈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프로브를 대서 이건 이제 롱기스타나 스캔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프로브 트랜스퍼 스캔 했을 때도 보면 서브스케플라이즈 텐던 어퍼 파이버, 뭐 미드로 되는데 요 미드로 파이버 중에 이건 바이스 텐던이고요. 거기에 하이퍼 에코양 클리프트를 보여주고 있고 프로브 위치를 조금 달리 했더니 본의 이레귤라리티가 있습니다. 거기 역시 하이퍼 에코익한 갭이 보여서 이것도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어퍼 파이버의 미세한 테어다. 라고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이렇게 본의 이레귤라리티가 있을 때는 거기에 붙어 있는 힘줄이나 아니면 힘줄이나 인대에 파일이 있을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세ፕ스 텐던 내측으로 그 서브스케플라 인서션하는 부위에 하이포 에코익한 갭이 이렇게 보이고 프로볼을 위아래로 됐은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역시 바이세프스 텐던 아래쪽으로 이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이포익한 갭이 보여서 이것도 서브스케플라리스 어퍼 포션의 테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스케플라리스 어퍼 포션 테어는 상당히 통상적인 방법으로 롱기탄 스캔, 트랜스퍼 스캔을 하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어퍼 포션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바이세프 텐던이 보이는데 바이세프 텐던이 상당히 이제 좀 미디얼 레티튜버리티, 레티튜버리티가 좀 약간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상당히 바이세프 텐던이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것도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브스케플라리스 인서션하는 부위에 이렇게 하이포에크 갭들이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서도 위치를 조금 더 내려와서 봤을 때도 역시 롱기탄 스캔에서 이제 이렇게 하이포에크 갭이 보여서 이것도 서브스케플라리스 아주 어퍼는 아니고 한 미드 정도 되는 그런 테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좀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 쪽에서 바이셉스 텐던이 보이고 그 내축에 텐던이 보여야 되는데 텐던이 보이지 않습니다. 텐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프로브를 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보이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간 건데 위쪽으로 가서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바이셉스 텐던 내축으로 이제 그 안에 거의 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플루이드가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위아래로 프로브를 대서 봤을 때도 역시 이렇게 갭이 보여서 이것은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상당히 심한 파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케이스 레프트가 되어 있는 거라서 보면 이제 65세 남자 좌측 어깨 통증 한 2달 정도 됐고 짚고 넘어졌다. 아마 그때 이제 저 파열이 된 것 같습니다. 뒤로 제끼면 아프다. 뒤로 제끼면 아프고 뭐 치료했으나 계속 아팠다. 그래서 뭐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약간 있었습니다. 심하지 않고 저항에 대한 에이전시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저항에 대한 내이전시 통증과 근육증을 보였다. 저항에 대한 내이전시 통증과 근육증을 보였다는 것은 서브스케프라리스 테어를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리는 그 초음파 소견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더 오래된 증여가 되는데 이분은 뭐 그 수프라스피나투스 테어가 아주 심하게 있었던 그 환자인데 서브스케프라리스도 심하게 테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 인서션한 부위에 하이포에크한 체인지가 있고 바디 텐던 바디에도 이렇게 하이포에크 클레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포에크가 클레프트가 있어서 인트라 서브스탄스 테어 같지만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보니까 이제 인트라 서브스탄스 보이는 것이 아티큘라 서피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테어가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라 서브스탄스 테어 같이 보일 때는 꼭 반드시 이제 그것이 아티큘라 서피스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이렇게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서브스케프라리스, 롱기튜디널 스캔,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뭐 다 텐던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매시브 테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매시브 테어가 되면 누구든지 뭐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기 놓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뭐 진단하기는 아주 쉬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미세한 파열, 아니 그렇게 상당히 진단이 어렵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열뿐만 아니라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에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보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보이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수프라스피나투스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서브스케프라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칼시피케이션 대개 이제 한 미드나 로어 포션에 이제 호라이젠탈하게 검사를 하게 되면 인서션한 부위에 대해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요거 상당히 적은 칼시피케이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프로브를 위아래로 돼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보게 되면 롱기튜디널 스캔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퍼 포션에 있는 롱기튜디널 스캔에서 보면 어퍼 포션에 있는 칼시피케이션이 같지만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서 보니까 이게 라이스 튜버리티이고 이제 이게 어퍼 포션이고 로어 포션인데 보면 미드 앤 로어 포션 정도의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느 부위에 있는 건지는 대개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서 위치를 확인하면 그게 되게 정확하게 그게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는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많죠. 이렇게 갑자기 뭐 이유 없이 어깨가 아파서 아침에 이렇게 안고 너무 아프니까 꼼짝도 못하고 밤새 앓다가 이제 안고 오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매시브한 칼시피케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어퍼 포션에 있는 것 같지만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보게 되면 이제 로어 포션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멀티플 니들링하고 델티드 버스에다 인젝션을 해주면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드라마틱하게 이제 나오면서 며칠 지나게 보면 칼시피케이션 다 없어지고 이렇게 텐던도 이제 약구진하게 잘 보이는데 이것이 대개 이제 리서프티브 스테이지에서 이제 심한 통증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통증 치료만 해주면 대부분 다 칼시피케이션도 없어지고 증상도 없어지는 아주 양호한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서브스케프라리스 칼시피케이션이 되게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에서는 특이하게도 엑스레이상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잘 보였습니다. 초음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매시브하게 큰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봤더니 레스티버 쪽에 아래쪽에
있는 칼시피케이션이더라. 그런 거. 이런 건 뭐 아주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칼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시피케이션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보게 되면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 레스티브리스 서브스케플라리 텐던인데 인수전환부에 아주 미세하게 카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카시피케이션, 조그만 카시피케이션인데, 그러면 이 카시피케이션이 현재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냐 아니냐, 그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현재 증상과 이제 관계를 볼 때 해볼 수 있는 것이 그 부위를 눌러봐서 그 부위에 이제 텐더니스가 로컬라이즈든 텐더니스가 있느냐 없는지를 갖고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카시피케이션인 경우에 누워서 이제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켜보게 되면 누워서 세게 이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이 통증을 보이거나 유크니스를 보이게 됩니다. 유크니스를 보이게 되고, 뉴트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보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되고, 90도 에비덕션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 에비덕션 상태에서는 리미테이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작은 카시피케이션 때문에 2차적으로 서브스케플라리스의 그 머슬 스파즘이 일어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뉴트럴 상태에서는 리미테이션을 보이는데, 애비덕션 상태에서는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애비덕션 상태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견을 갖고 현재 이 카시피케이션, 작은 카시피케이션이 현재의 증상을 일으킨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롱기트널 스캔을 한 거고, 트랜스포스 스캔을 해봤더니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 레스티브 볼 때 아래쪽에 이제 카시피케이션이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카시피케이션이 있으면 멀티플 니들링하고 서브델테이드 버사 인젝션 하는 것이 이제 치료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서브델테이드 버사 인젝션을 먼저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멀티플 니들링 해서 석회를 깨주는 뭐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이제 효과를 보이게 되고, 요 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조금 한 1분 정도 경과된 후에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파지티브 소견이 네거티브 소견으로 바뀌고, 뉴트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도 호전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예, 55세 남자, 오른쪽 어깨 통증 2달 됐다. 무거운 걸 들고 나서 통증이 됐고, 뭘 들면 아프고 힘을 못 쓴다.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다. 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에서 뭐 굴곡과 의전은 뚜렷한 제한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립 위치에서 익스터널 리미테이션 제한이 뚜렷하고, 그렇지만 90도 에비덕션 상태에서는 익스터널 리미테이션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익스터널 리미테이션이 뭐 캡슐의 컨트랙추에서 의한 거라면 뉴트럴 상태이든 에비덕션 상태이든 뭐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머슬 스파즘에 의한 2차적인 것이라면 에비덕션 시에는 파지티브 소견 리미테이션을 보이지 않는다. 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사선 소견은 당연히 뭐 그 조그만 속이 80페이지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이제 초음파 보인 대로 쭉 검사를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게 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요약을 하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스의 그 초음파 검사는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고 성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롱기트란 스캔을 어퍼 포션을 통상적으로 레스티브리스트에서부터 보면 안 되고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에서 봐야 된다. 부터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볼 때는 그 뭐 이렇게 수프라스피나투처럼 스프라스 테어처럼 그런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서브스케프럴 테어는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이렇게 디스럽션 되는 디라미네이션 되는 테어가 이제 그 예, 주로 1차적으로 처음부터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디라미네이션이 있는지를 예,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서브스케플라이트 심층에 보니 이레귤라리티가 있으면 거기서는 그 테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부위는 우리가 테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풀로 치료하거나 그런 치료할 때는 1차적인 치료의 목표가 된다는 걸 또 다시 한번 그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스케프라리트 이렇게 미세한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그것이 현재 증상을 일으킨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눌러서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지티브 인턴 로테이션 서브스케플라리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그때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뉴트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인지 에비덕션 상태에서 리미테이션인지를 봐서 그거 갖고 이제 현재 증상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브스케플라리스는 이학적 검사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벨리 프레스 테스트, 베어그 테스트, 리프트업 테스트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이제 예민한 검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세한 파일이 있어도 이제 파이트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미세한 파일도 놓치지 않고 초음파 검사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브스케프라리스 테어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